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회는 오늘 오후 5시 울링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및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2.9%를 기록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대 진입은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2021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는 2%대 물가 인상에 진입함에 따라 4년여 만에 처음 내리는 9월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0.5 대신 통상적인 0.25포인트 내리게 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당국이 가짜 온라인 리뷰와 추천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최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10월 1일 부통령 후보 간의 TV토론이 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종 성사 시 다음 달 10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통령 후보 TV토론에 이어 또 한 차례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인 시카고 지부가 한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시카고 호프 2024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미 대학가 가자전쟁 반대 시위의 진앙으로 꼽힌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이 끝내 사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내달 한국 추석을 축하하는 첫 단독 행사가 추진되고 있어 성사가 주목됩니다.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에 대한 해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를 대표해 한국의 국경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우리는 위대한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과 한국의 건국을 기념한다며 한국은 민주주의의 등불로 성장했고 수많은 국민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회는 오늘 오후 5시 울링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및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한인회 정관 개정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리는데요. 한인회는 임시총회의 의결 정족수인 150명 이상의 회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성원할 수 있다며 연간 회비 $20를 납부한 회원은 기념식 일부에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립니다. 기념식 후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간단한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연방당국이 가짜 온라인 리뷰와 추천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최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AI 생성 리뷰를 사용하거나 부정적인 리뷰를 검열, 긍정적 리뷰를 위해 제3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행위 등에 마케터가 관여하는 것을 불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서 FTC는 가짜 리뷰는 소비자들의 돈과 시간을 빼앗을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며 기만적인 행위에 맞서기 위해 당국의 툴킷을 강화한다고 경고했는데요. 가짜 리뷰를 사고 파는 행위는 이미 널리 퍼져 있죠. 아마존은 한 가짜 리뷰 브로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에만 2억 5천 개 이상의 가짜 리뷰를 적발하고 차단했다고 전합니다. 아마존은 지난 2022년에도 돈 또는 무료 상품을 위해 가짜 리뷰를 조정하는 페이스북 그룹 계정 만여 개의 관리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엘프 또한 2021년 자사 웹사이트에서 950여 명이 기만적인 리뷰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합니다. 미 공익 리서치 그룹은 온라인 리뷰의 30-40%는 조작되는 등 실제 리뷰가 아닌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소비자 권리 옹호 단체는 팬데믹 기간 대부분 구매가 온라인에서 이뤄짐에 따라 가짜 리뷰가 급증했다고 짚었습니다.
6,800만 명의 은퇴자들과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2025년 내년에는 2.57%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202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폭을 기록하는 건데 물가 진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일부 노년층들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들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인상폭은 실제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죠.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의 조정에서 8번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보장연금은 58% 올랐지만 통상적으로 은퇴자들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같은 기간 73% 상승했다고 노인연맹은 짚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은 10월에 공식 발표되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2.9%로 발표되면서 올해 인상폭은 2.57%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둔화할 것으로 노인연맹은 예측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이전 인상률로 일부 노인들이 은퇴자금을 더 빨리 소비하면서 카드빚을 지게 되고 또 이를 갚는 데 상당 부분 지출한다고 노인연맹 측은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7월에서 9월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금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율은 미국의 근로자들의 소비를 추적하고 있죠. 일부 입법가들은 노년층의 경우 젊은 근로자들과 소비 패턴이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로자들이 소득의 7%를 의료비에 지출한다고 가정하지만 시니어들은 16% 이상을 지출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연금 인상폭을 결정할 다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10월 1일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이 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성사 시 다음 달 9월 10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이어 또 한 차례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직 확답은 하지 않고 있어 게임의 룰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가 방송주관사인 CBS 방송에 10월 1일 뉴욕에서 열리는 TV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동의했다고 C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캠프 측은 아직 날짜에 동의하지 않아 벤슨 상원 의원의 참석은 논의 중인 단계라고 CBS는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명한 진보, 보수 노선을 대변하는 두 사람의 토론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로 중산층 대변의 적임자임을 자임하며 노동자 계층 등의 구애 경쟁을 벌이는 한편 또 여러 이슈를 놓고 전방위로 대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은 ABC 뉴스 주관으로 다음 달 10일 개최가 확정됐죠. 60세의 월스 주지사와 40세의 벤스 상원의원은 둘 다 미 내륙의 서민 가정에서 성장한 흑수저 출신의 백인 남성에 군 복무 경력을 갖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은 강성 진보와 강성 보수로 엇갈리며 살아온 이력도 상반됩니다. 월주 주지사는 고교 교사 겸 미식축구 코치 출신이고 벤슨 상원의 의원은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털리스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재력을 쌓았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인 시카고 지부가 한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시카고 호프 2024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시카고 호프 장학생은 8년 전 출범한 시카고 코인 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박이혜련 수석 부회장 겸 장학위원장입니다. 장학사업 프로젝트가 저희 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처음 2003년에 시카고 지회를 시작했을 때부터도 멘토링이나 여성 리더십 개발 아주 큰 두 가지의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이나 그 주니어 커리어 우먼들의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장학사업. 자격 조건은 리더십과 사회봉사 분야에서 우수성이 인정된 한국의 여성으로 일리노이주 거주자여야 하며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미국 내 학부 프로그램에 정규 등록된 자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훌륭하고 우리한테 보배지만 희망적으로 요청하는 자격 조건은 한국계 여자 대학생, 부모님이나 본인이 일리노이 거주자, 미국 대학교에서 올 가을 학기에 풀타임으로 등록이 돼 있는 학생, 신입생도 괜찮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그것이 이제 유일한 조건은 아니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두 경우가 다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봉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희가 환영합니다. 최종 선발된 10명은 오는 10월 5일에 개최될 장학금 시상식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각각에게 $1,000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2016년에 시작된 이 장학사업은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의 여성 대학생을 돕는 프로젝트로 시작돼 현재까지 50여 명의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현재는 시카고 로컬 등 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요. 2016년도부터 3회에 걸쳐서 이제 30명의 조선족 장학생들,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는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연변의 과학기술대학의 조선족 여대생들을 30명한테 장학금을 주었고요. 그러다가 코비드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2020년부터 저희가 현지 장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해서 2회에 걸쳐서 17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수여했고 올해 다시 10명까지의 장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코인 시카고 웹사이트 coinchicago.org를 방문하거나 코인에서 제공한 링크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9월 1일, 선정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선발 학생들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혹시나 성적 증명서 띄려고 하는데 시간 더 필요해요. 그럼 전화 주세요.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날 미 동부 지역 코인들이 모여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장소에서 우리 장학금 수여식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저희가 이런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면서 장학생들이 와서 많은 선배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인턴십도 그 자리에서 매칭이 되고 해서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도 만났으면 합니다. 코인은 한국 여성가족부 산하단체로 2001년에 창설돼 미주에는 시카고 지부를 포함한 동부와 서부, 남부로 나뉘어 운영 중입니다. 전 세계 130여 개 지부에 2천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 여성 인적 자원 발굴과 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주목적으로 한인 여성 연대 강화를 통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 중입니다. 손지선 회장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여성 리더분들을 모아서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지부마다 지향하는 모든 사업들을 잘 진행해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여성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한편 코인 시카고 지부는 장학 사업을 비롯해 매년 멘토링 프로그램과 미주를 대표하는 여성 리더들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총 33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장학 사업 이외에도 사실은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성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이라든지 또 한국 문화를 알리는 K 앰베서더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오는 10월 5일 토요일 시카고가 포함된 동부지회 주최로 시카고에서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키노 스피커에 지난해 펜스테이트 스쿨 오브 메디슨 학장으로 임명된 캐런 킴 박사를 비롯한 미국을 대표한 훌륭한 여성 리더들의 강연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카고 오프 2024 장학금 시상식도 컨퍼런스 당일 진행됩니다. 이 미 동부 지역에는 워싱턴 DC,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시카고 이렇게 세 코인 지회가 모여서 미 동부 협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미 동부 협회가 만들어진 지도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매년 이 세 도시를 돌아가면서 굉장히 뜻깊은 리더십 행사를 진행해 왔었고요. 올해 드디어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시카고 지역에서 다시 한번 12회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또 새로운 멘토를 찾고 싶으신 분들 또는 내가 멘토링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리더십 행사에 꼭 참석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해제됐던 비상사태를 1년 3개월 만에 재선언한 겁니다. 비상선언은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인데요. 비상선언이 발표되면 WHO는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긴급위원회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의 확산이 빠른 데다 또 발병국의 의료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강도 높은 질병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죠. 이 병에 걸리면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합니다. 유럽과 미주 등지에 엠폭스가 번지자 WHO는 2022년 7월 비상선언을 발표했죠. 그러다가 같은 해 하반기부터 확산이 둔화하면서 선언 10개월 만인 지난해 5월 비상선언 해제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위 계통의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지난해 9월부터 확산 조짐을 보여왔는데요. 가장 확산이 빠른 곳은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올해만 확진 사례 14,479건, 사망 455명 등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센터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가운데 최소 16개국에서 엠폭스가 발병했는데요.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날 엠폭스의 확산은 모두가 우려해야 할 문제라며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학가 가자 전쟁 반대 시위의 진앙으로 꼽힌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이 끝내 사임했습니다. 네마트 미너슈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은 어제 이메일 서한을 통해 재임 기간은 학내 커뮤니티 전반의 다양한 견해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혼란의 시기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게 컬럼비아대가 앞으로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샤피그 총장은 지난 4월 컬럼비아대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이어지자 경찰의 진압을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했고 학생들의 권리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 학내 반유대주의 논란과 관련해 앞서 지난해 12월 펜실베니아대 리즈 메겔 총장, 올해 1월에는 하버드대 클로딘 게이 총장도 물러났습니다. 백악관에서 내달 한국 추석을 축하하는 첫 단독 행사가 추진되고 있어 성사가 주목됩니다. 행사 개최는 전현직 백악관 한국계 직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최근 추석 당일인 다음 달 17일 오후 5시 백악관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 이메일을 한국의 주요 인사 등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이메일에서 참석자들에게 한복을 입을 것도 권장했는데요. 이 이메일은 행사 개최에 대비해 백악관 출입에 필요한 신원 확인을 위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사 개최 자체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이번 행사가 계획대로 열리게 되면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한국 추석 축하 행사가 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음력설 축하 행사를 개최했죠. 다만 당시 행사는 한국이나 중국 등 특정한 국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음력설을 쇠는 아시아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인도계인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1월 말 자신의 관저에서 아시아계 공동체 지도자들과 아텍의 상하원 의원들을 부통령 관저로 초대 음력설 축하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백악관에서 추석 행사가 개최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할지도 주목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에 이루어는 오전 오후 대부분 시간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8도. 금요일인 내일도 35% 찬스의 비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다소 오릅니다. 최고 86도, 밤 최저 69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추진학문과 기술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